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종목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가치투자연구원 게시판에 현금 흐름표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조금 강의를 만들어서 실제 그 사례를 조금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현금 물음표를 먼저 들고 와서 종목을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요즘 다시 우리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가 일단은 주가가 싸고 또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얻어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죠. 또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각종 테마에도 많이 엮이고 또 어줍지 않은 작전하는 세력들이 간혹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비해서 재무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에 접근하다가 뭐 유상증자도 당하고 감자도 당하고 상장 폐지도 당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종목을 좀 골라야 되는 시점이 되어서 참고를 좀 하시라고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현금 흐름표를 통한 종목 진단. 제가 이걸 이제 다시 꺼낸 이유는 궁금하잖아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종목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궁금해요.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과연 어떤 회사일까? 또 그리고 이 종목에 투자해도 괜찮겠는가? 또 이 종목은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또 이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유상증자 감자, 상장 폐지와 같은 위험은 없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 현금 흐름표만 잘 보게 되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현금 흐름표는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비해서 보기가 좀 쉬워요. 간단하게 기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보면서 실전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개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대차 대조표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시점에 그 기업의 재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계산한 겁니다. 그냥 뭐 다른 쉽게 이야기하면 뭐 오늘 지금 앉아서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재산이 얼마 있노? 그걸 쭉 적어보면 그게 대차 대조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이제 특정 기간 동안 대차 대조표의 재산이 얼만큼 늘었는지 계산을 하는 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내 재산은 얼마이고 올해 재산은 얼마인데 얼마가 늘었는지 얼마가 줄었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뭐 대차 대조표도 손익계산서도 나름 참고를 할 만합니다. 한데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지 말란 건 아니고 조금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저런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 저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익혀 보십시오. 뭐 회계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그 상황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 재표도 안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투자가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자꾸 이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도 좀 지식을 쌓아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현금 흐름표는 보기가 쉬운 이유가 기업의 모든 활동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영업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어떤 돈을 벌어 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영업 활동이 간혹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영업을 실제 매출은 일어났지만 뭐 외상으로 내준 경우도 있잖아요. 또 어음으로 대신 받은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제 기업에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기업이 실제로 받을 거 있다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그 기업에 돈이 어떻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투자 활동이란 것은 기업이 앞으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들이기 위해서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제 간혹은 이제 기업에 돈이 좀 많으면 뭐 투자 목적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어야 좋은 겁니다. 앞서 봤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은 거고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기업을 보다 보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현금을 뭐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키는 것도 있고 뭐 사업 정리 차원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또 빚을 갚기 위해서 자산을 불가피하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란 것은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어떤 부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어서 재무 활동으로 이제 돈을 갚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떨어집니다. 꼭 이제 돈을 갚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유상 감자라든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재무 현금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 활동 현금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이런 기업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들은 유상증자 이런 경우가 되는 게 많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한번 읽으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표 여러 형태로 총 정리를 하면 적어도 한 이 8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표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보기 쉽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표를 볼 때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기업을 중심에다 딱 두고요. 왼쪽에는 재산,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뭐 재무활동 관련된 주주와 금융권의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놔두고 기업에서 돈이 나가요. 빠져나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기업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마이너스고요.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딱 나눠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현금 흐름은 성숙기, 지금 한참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완성된 어떤 기업의 현금 흐름입니다. 이런 보통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 하시려면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뭐 장기 투자 싫어하시고 단기 내지는 단타 뭐 이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적어도 이런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위험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어요. 기업이 돈 잘 버는데 굳이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투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 활동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뭐 안전하게 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보고 아니면 HTS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제 표를 좀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이제 돈을 벌여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는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작업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뭐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든가 뭐 부채를 갚는다든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금 흐름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장기 투자를 싫어하시고 좀 단기나 단타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이 종목 하나 이런 현금 흐름을 보이는 기업 한 곳쪽에만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쓸데없이 엄한 기업 심지어 현금 흐름표 한 번만 보면 금방 기업을 판별할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한 걸 보지 못해서 아무 종목 들어가 가지고 유상증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온 인터넷 다 돌아다니면서 게시글 올리고 남한테 물어보고 근데 그런 투자를 왜 합니까? 자, 잘 모르면 이런 기업에만 투자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종목과 조금 다르게 성장기, 즉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의 현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상태인데, 자, 기업에서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설비 재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활동으로 이제 현금 흐름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었는데 투자 활동을 하기에 돈이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뭐 설비를 늘려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는데 영업으로 돈 버는 것으로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주들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든지 아니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좀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좀 차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이제 기업의 모습을 다듬어 나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게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성숙기 종목의 현금 흐름처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제가 표시를 좀 해뒀는데요.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나중에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특이하게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버는데도 투자 활동으로 또 돈이 들어와요. 투자 활동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좀 색깔을 좀 지어 볼까요?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업 활동으로도 돈을 벌지만 투자 활동으로도 돈을 벌고 또 재무적으로도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이 말은 회사에 쓸데없는 거 자산 좀 정리 좀 하고 또 뭐 자기 주식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뭐 처분도 좀 하고 했던 여러 가지 어떤 회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을 최대한 땡겨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으로 돈을 다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요 상태는 그 말은 앞으로 내가 어떤 신규 산업에 진출한다든가 아니면 회사를 좀 어떻게 좀 뭔가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재무 상태는 카카오가 예전에 그런 재무 상태를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성장을 해 나갔죠.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튼 이 성장기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버는데 투자하기에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현금을 좀 조달합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죠. 투자를 영업 활동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재무적으로 돈을 좀 당기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제 그런 상태이죠. 아직 계속 이 사업은, 이 기업은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아직도 돈이 좀 부족하니까 재무적으로 현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기나 단타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기업을 본다면 좀 기다렸다가 앞서 봤던 성숙기 종목의 현금 흐름 쪽으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접근하시는 게 좋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내가 좀 여윳돈을 가지고 좀 괜찮은 회사,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이 괜찮단 말이죠. 이제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현금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해먹겠다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이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해서 뭔가 기반을 닦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장기적으로 어떤 봐야 되겠다 해서 소액을 걸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성숙기 종목들은 1,000만 원을 다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1,000만 원을 다 집행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면 투자에 낫는 거예요. 앞으로 유상증자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걸 하면 그때 돈도 좀 넣고 또 기업이 돼 가는 거 봐가면서 이제 분할로 자꾸 사는 거죠. 오랜 기간을 두고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종목은 이제 대박 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래다가 이제 싸게 터다가 지팔빌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잘 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 현금 흐름 한번 봅시다. 이제 요거는 침체기 구조조정 되는 종목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현금 흐름 상태입니다. 자, 이 기업을 중심으로 딱 보면은요,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벌고, 근데 돈이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재무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 말은 어떤 부채 상환이라든지 어떤 뭔가 갚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충당이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업의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투자 활동 현금으로 이렇게 이제 재산 정리해서 빚 갚는 거죠. 이렇게 빚 갚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했다가 도저히 수익도 안 나고 하니까 또 확장하는 과정에 부채도 많이 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계를 느끼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이제 회사에 쓸데없이 정리했던 거 버려놨던 거 정리 좀 하고 팔 건 팔고 이렇게 막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부채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갚아 들어가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가능하면 이제 구조조정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물론 이때는 기업이 이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갔단 말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또 하시죠, 로또. 그죠? 로또 하는 것처럼 이것도 로또의 개념으로 아이고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이런 개념으로 내가 평상시에 한 종목에 1,0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이렇게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해서 그냥 50만 원 던져놓는 거예요. 돈이 좀 많으면은 뭐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하여튼 없어도 될 만한 돈을 그냥 막 던져놓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이 현금 흐름표만 잘 보고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여러 개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성숙기 종목들은 당장 내가 어떤 주력으로 끌고 가고 성장기 종목들은 앞으로 성숙기를 접어들 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발을 거쳐두고 이렇게 침체 구조 조정으로 가는 종목들은 뭐 여유가 된다면 아이고 없어도 되는 돈 뭐 대박 노리고 뭐 한 1000%, 2000%, 3000% 이렇게 대박 노리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현금 흐름이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 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돈 벌고 재산 팔아서 빚 갚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좀 나아진 겁니다. 이거는 좀 나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직전에는 보시면은 영업으로도 돈 못 벌었어요. 그런데 투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 유상증자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재무적으로 조달을 했기 때문에 부채를 냈든지 유상증자를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대박 아니면 쪽박 없는 돈으로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봅시다. 이거는 쇠퇴기의 종목들의 현금 흐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 기업이 매출을 일으키기는 일으켜요. 물건을 팔긴 파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다 뭐 외상 채권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 들어와서 실제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야, 이 기업이 회사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 못 버니까 일단은 재산 팔아서 돈 투자 활동으로 현금 당겨가지고 일단은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합니다. 빚도 갚고 이자도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재산 팔아서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빚도 내고 아니면 유상증자도 합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으로도 현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기업의 존속이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살아남기 위해서 자산도 팔고 뭐 빚도 내고 뭐 아니면 유상증자하고 뭐 온갖 걸 다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재산을 팔면 앞으로 영업 활동으로 돈 벌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구조조정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이 재산을 파니까 어떤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게 돼 있어요. 이 상태로 보면 요때 그렇잖아요. 그죠? 영업 활동으로 돈 못 벌었는데, 그죠? 근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재산 팔았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돈을 빌리든지 유상증자든지 뭐 다 했습니다, 저거. 그래서 재산 다 팔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매출이 완전히 작아졌잖아요, 완전히. 그죠? 최근에는 뭔가 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 상장 폐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기업들, 뭐 테마로 엮어가지고 작전 세력들이 막 하는 설거지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많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신문에서 개인 투자자들 뭐 작전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뭐 전세금, 보증금, 대학생들 등록금 잃었다 하는 종목들 대부분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 이제 이거 현금 흐름만 제대로 보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종목을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이 쉬운 걸 하나 못 보니까 물려가지고 인터넷에 글 올리죠. 아 내가 부여한 종목 지금 상장 폐지 뭐 실지 뭐 무슨 심사 들어갔다 하던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큰일 났다 이번에 내 전세금 아니면 뭐 중도금 등록금 못 내는데 아 큰일 났네 이라고 앉아 있다고 왜 그렇게 투자합니까? 이거 보면 간단하게 그냥 해결되는데 공부 좀 하십시오. 자, 또 하나 봅시다. 이것도 세태기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게 더 심각해요. 이것도 골치 아픈 종목입니다. 앞서 본 종목은 또 동일한 세태기에 있는 종목인데 적어도 이제 빚을 낼 수라도 있었죠. 이 종목은 영업활동으로 일단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지금 투자활동 현금으로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딱 넣어놔서 이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본 기업은 적어도 이 금융권에서 사채라도 내고 유상증자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었잖아요. 이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막 빚 건다고 정신 없어요. 그죠? 이런 기업은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앞서 본 거와 똑같은 건데요. 이런 상태 아닙니까? 영업활동으로 돈 못 벌었죠. 투자활동으로 재산 팔아가지고 빚 갚는다고 난리 쳤습니다. 빚 갚았어요. 그래서 빚을 좀 갚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영업활동으로 여전히 돈을 못 벌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또 재산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빚을 좀 낼 수가 있었죠. 이 말은 뭐냐면 돈 달라고 난리지기는 사람들 빚 갚아서 야 가라 보내버리고 딸 하나 꼬셔서 돈 좀 빌린 거예요. 아니면 돈 못 빌리면 유상증자는 다른 거 한 겁니다. 어쨌든 연속적으로 이렇게 회사의 재산을 팔아버리니까 이 재산을 연속적으로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돈 벌어요? 회사 규모가 쪼그라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런 기업 투자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은 우리 뭐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이 종목 많습니다. 자, 요 종목은 이런 현금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제 도입기. 이제 기업이 막 시작한다 이 말이죠. 막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제 기업이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뭐 처음에 장사할 때 가게를 하나 차린다 손치면 일단은 투자를 먼저 하겠죠. 투자를 해서 재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하든지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죠. 담보 잡고. 은행에서 아니면 자기가 자금 조달을 해서 가게를 차립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게를 차려서 이제 뭐 매출도 일으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외상 깔리듯이 깔리는 겁니다. 영업 활동으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다 이런 상태로 시작합니다. 자영업 하실 때.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아니네요.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없애버리자. 요 부분은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요 부분은 일단 없애고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도입기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코넥스라고 알죠? 그런 데는 이런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규로 상장돼 가지고 막 뭔가 해보려고 하는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모험 자본이라고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엔젤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종목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가 있겠죠.
뭐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들이 알리바바 투자해가지고 큰 돈 벌었다 아닙니까? 알리바바도 처음에는 재무 상태가 이랬을 거예요. 손정희가 돈 빌려줬어요. 알리바바한테. 알리바바는 그 돈 가지고 투자해서 재산 취득했고 영업으로 돈을 못 벌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손정희는 알리바바 투자해가지고 돈 크게 벌었죠. 이런 종목을 투자하면 크게 봅니다. 그런데 뭐 벌 가능성보다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단기나 단타 투자할 종목은 거의 별로 없어요. 없고 대부분이 장기 투자할 종목입니다. 또 그리고 장기 투자하더라도 어떤 거는 로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정말로 벤처 투자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조금 뭔가 아직은 이제 성장 단계라서 그래도 이 도입기 단계 이런 걸 지나는 것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현금 흐름표만 잘 보면 어떤 투자 계획을 수립할 때도 종목별로 쭉 나눠서 이건 좀 모험 자본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되면 대박이고 또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주력으로 그냥 끌고 나가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잘 보시고 여러분들 쭉 가진 종목하고 쭉 나눠서 한번 적어 보세요. 뭐다, 어떻다, 뭐 도입기다, 쇠퇴기다, 뭐 성장기다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숙기에 있는 종목들은 좀 비중을 많이 실고요. 그리고 이제 도입기 이런 종목들은 모험 자본이라 생각하고 되면 대박이고 뭐 이렇게 장기 투자하신다면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너스인데 이제 뭐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흐름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카카오 같이 다음 카카오 같이 어떤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자 할 때 이런 현금 흐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흐름이 그 기업이 참 좋다면 뭐 투자할 수도 있겠죠. 신규 사업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만 잘 판단을 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데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투자할 때는요. 이런 4번 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인 거는 4번만 투자하면 돼요. 그냥. 또 그리고 단기나 단타 하시는 분들께서는 4번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4번을 주력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비중을 좀 나누어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에 조금 투자해 나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유상증자 같은 거 조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떤 침체 구조 조정되는 회사도 로또 개념으로 또 그리고 도입기 이런 것은 이것도 로또 개념인데 뭐 엔젤 투자자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면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종목을 진단할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종목 진단에서 좀 더 생각이 나아가게 되면 내가 투자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투자 비중을 나누고 계획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뭐 업종을 나누어서 업종에 얼마 투자하고 이렇게도 계획할 수가 있지만 종목별로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주력으로 끌고 갈 거, 뭐 어떤 뭐 앞으로 주력이 될 거, 또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잘 살아나면 괜찮을 거, 그리고 뭐 정말로 나는 이제 벤처 투자가처럼 엔젤 투자자처럼 그렇게 투자할 종목, 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완전히 투자하면 안 되는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신의 투자 전략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종목 진단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행복한 주식 투자하십시오.